네, 윤석열의 각종 비위를 파헤치고 있는 특검. 네, 파니까 통일교가 자꾸 나옵니다. 통일교는 어떤 종교고 또 통일교가 윤석열과 왜 얽혀 있는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오늘 아침 모셨습니다. 바로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입니다. 자, 조미듬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자, 통일교는 어떤 종교인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렇죠. 문선명시에서 1954년도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단체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통일교라고 부르긴 하는데 원래 통일교라고 공식 명칭을 쓰기도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어이구, 있죠. 신령님이 사라졌네요? 네, 이름을 여러 번 바꿔왔는데 네. 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그리고 통일교 다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제가 편의상 이제 통일교라고 부를 텐데요. 네네네. 사실 뭐 문선명이라는 사람 사망했죠. 네. 그 사람을 교리적으로는 재림 그리스도로 믿었고요. 그리고 문선명 씨 사후에 아내였던 한학자라는 사람을 굉장히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 두 사람을 참 부모님이라고 칭했어요. 참 부모님. 네. 그 참아버지는 문선명, 참어머니는 그 한학자 씨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참부모 아래에 하나의 통일된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통일교 보면 합동결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합동결혼식 역시 그 참부모님 가정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구원의식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참 가정을 이야기하고 참 부모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가족이 정작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가정이 많이 깨졌어요. 네, 이미 아시는 것처럼 권력 다툼을 하게 되죠. 예. 특별히 그 엄마 한학자 씨와 아들들 간의 관계가 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뭐 어떤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바벨론의 음녀다, 음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 갈등, 그러니까 권력 갈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한학자 중심의 통일교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삼남 문현진 씨 중심의 통일교, 거기는 글로벌 피스 재단이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예. 이제 단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바벨론 음료, 심지어 뭐 사탄의 핏줄이다라고 엄마를 비방했던 아이고야. 칠남의 문형진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별도의 생츄어리 처치라고 해서 통일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통일교가 자기들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겪는 일을 보고 참 아버지께서 저주하셨다라고 참 어머니한테 네네 저주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네. 그래요. 아니 그 아들들 중에는 그 총을 믿는 그 종교도 있더만요. 사실 뭐 문영진 씨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문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예. 왜냐하면 아들 중에 총기 회사를 관련해서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합동 결혼식을 할 때 예. 실제 총을 들고 그다음에 실탄을 머리에 왕관으로 쓰고 아이고야. 네. 그렇게 해서 합동 결혼식을 해서 자기들이 뭐 이제 자기들을 지켜내야 된다 그런 힘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휴교령이 내려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아니 하다 이젠 총을 믿는 종교가 됐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일교가 뭐 다양한 사업체, 기업체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네, 맥콜 생각납니다. 네, 맥콜도 있고 뭐 용평 리조트도 그렇고 여수에 있는 디오션 리조트도 그렇고 결국 뭐 원치 않든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뉴스에 윤모 씨가 많이 등장하는데 말이죠. 네네. 이분은 그 참 어머니 한학자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이 사람 누굽니까? 이 통일교에서 보니까 2020년도쯤에 네.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조직 개편이 좀 크게 있었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세계 본부장 지금 많이 나오는 것처럼 세계 본부장으로 발탁이 된 사람인데 네. 원래는 이제 한학자 씨 비서실의 사무총장으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이구야, 네, 요직에 있었군요. 요직에 있다가 예. 세계 본부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이 세계 본부장은 통일교에서 최고위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일교 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죠. 건진법사 네.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이제 다양한 어떤 뭐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단의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통일교가 이제 개인의 일탈이다.
이거는 예. 선을 그으면서 한학자통일교에서는 윤모 씨를 지금 제명을 한 상태인 거죠. 꼬리 자르기인 거죠? 그런 거죠. 사실 예. 윤모 씨의 주장은 이제 다 이거는 한학자 씨의 오더를 받고 한 거다. 예. 윗선에서 결재를 받고 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 통일교에서는 아니다.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지금 꼬리를 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뭐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통일교 수건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윤 씨가 나선 걸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사실 뭐 거기에 보면은 뭐 통일교가 캄보디아에서 진행하고 있던 그 메콩강 네. 그 개발 사업 그걸 ODA로 결국 끌어들이려고 한 거잖아요. 나라 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네, 그리고 뭐 YTN 인수권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식에 뭐 초청해 달라든가 예. 사실 이런 것들을 뭐 개인적으로 일탈로 하기는 좀 쉽진 않고 그렇죠. 그 사람의 주장대로 윗선에 결재가 있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조직 안에서는 개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교 수건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YTN 인수. 네. 왜 YTN을 인수하려 했던 것이죠? 사실 몇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사실 뭐 이 사람들 세계일보라는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여기 시작이 된 게 뭐 이게 지금 보도에 따르면 MBC 보도에 나왔던 건데 네. 윤 전 본부장이 그 전 씨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 예. 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조금 더 큰 힘을 가질 필요가 있는 예. 그런 언론사들을 좀 인수를 하는. 그러니까 뭐 굳이 그게 만약에 YTN이 아니더라도 네. 다양하게 이름이 있는 것들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조직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신천지에서도 천지일보라는 신문을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절대는 통일교가 자기들이 뭐 한국이 네. 처음은 아니지만 세계일보를 또 만들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말하자면 뭐 이단 사이비로 몰리는 이런 종교들이 네네. 어떤 이 유력한 중앙 언론사를 가짐으로써 네네. 자기들에게 더 씌워진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네네. 주류 종교가 되려고 이렇게 그 언론들을 만들고 또 인수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실 뭐 당연히 언론 같은 경우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뭐 사이비 종교나 이런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정치권과 계속해서 커넥션이 있으니까 네. 이런 언론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동시에 통일교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뻗쳐져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사한 이런 어떤 좀 큰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들을 통일교의 사업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단순히 종교단체가 방송국을 인수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예. 결국 자신들의 유익과 목적에 따라서 뭔가를 하기 위한 뭐 하나의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통일교가 왜 윤석열, 김건희에게 로비를 해야 했는지 그 이유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실 뭐 간단하게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이라든가 네. YTN 인수라든가 또 황당했던 게 그 유엔의 제5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해달라 뭐 이런 예, 내용이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예. 이런 단체들은 교리적으로 좀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들의 내부 논리가 있는 거죠. 예. 사실 통일교의 교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참 부모 아래 하나의 가정, 즉 전 세계를 통일교 왕국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들한테는 그런 ODA 사업이라든가 우리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지만 유엔 사무국의 뭐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일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신도들한테는 단속용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은 대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부 신도들을 규합하고 하나의 목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들의 내부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동시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공신력을 또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또한 이런 정치권과 관계를 해야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보니까 수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되다가 말았던 뭐 원정 도박 의혹 이런 것들도 있고 네. 통일교 같은 경우는 헌금 사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송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법 리스크를 피해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을 해봤던 게 뭐냐면 예. 지금 통일교가 일본에서 예. 해산 관련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 사실은 통일교가 지금 특히 일본에서 근간이 네네.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그 결정나면 이제 해산이 되는 건데 예. 이제 법인 자체가 그러면 일본에서 활동을 못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 단체는요. 예. 일본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단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일 관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 예. 그러면 이런 정치권의 로비나 접촉을 통해서 어쩌면 일본에서의 어떤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교리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다양하게 결국 이 사람들은 정치권에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참 통일교회 이익과 딱딱 맞아 떨어지는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저 어제는 아니고 이제 그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 지난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통일교와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네. 경선에 개입했다. 그러니까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경선에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네. 있는데 목사님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하하, 네, 예. 좀 정리를 하면 홍 전 시장이 지난 2021년이었죠. 네. 그때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와 통일교 등 종교 집단이 당원으로 가입을 했다. 그래서 경선에 참석해서 윤석열이 경선에서 압승했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의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줬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다라고 했고, 사실 이 멘트를 홍 전 시장이 이만희에게 직접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직접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정도로 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그럼요. 예. 동시에 그 당시에는 홍 전 시장뿐만 아니라 탈퇴자들의 증언이 꽤 많았거든요. 예.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내가 신천지 안에 있을 때 이런 활동을 했소라고 하는 탈퇴자들의 증언이 되게 중요한데 예. 그런 탈퇴자들의 증언이 있었고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굉장히 높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안 되죠. 판단이 네.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인데 이게 선거 네.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짓인데. 네,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내용이고 예.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네. 이번에 조금 철저하게 수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뭐 드러난다면 사실로 드러난다면 좀 강력한 처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제 대형 교회 목사들도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화끈하게 네. 밀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죠. 봤더니 신천지 통일교와 연대를 한 꼴이 됐습니다. 이것도 참 모양이 많이 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할 때 좀 이런 상황들을 잘 살피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선거법을 위반한 목사들도 너무나 많았고 예. 동시에 뭐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나오고 무속 논란 있고 신천지가 개입되고 한국교회가 제일 예민한 게 신천지거든요, 사실. 글쎄 말이에요. 네. 아니 한국교회- 심지어는 말이죠. 네네. 제가 전에 그 만민중앙교회 네네. 근처를 지나갔는데 만민중앙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네. 와 이런 나스트라란 이런 상황이 과연 있는가? 아니 네. 누가 누구를 출입금지? 저는 예전에 성락교회 앞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김기동. 네,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 통일교, 무속 이런 것들이 논란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목사들이 책임감 있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유익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는 것은 한국 개신교의 또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저도 네. 목사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네. 예,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래요, 목사님. 종교계가 정치와 어떤 그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 한 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계의 어떤 정치 개입을 좀 막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네, 근데 입법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이제 뭐 종교단체의 정당 후원, 정치 자금 제공, 뭐 선거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당연히 네. 대신에 이제 시민단체가 좀 감시 체계를 꾸준히 구축하고 가동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지금 김용민 TV의 방송 시간이긴 하지만 네. 또 비대위 이사장으로 계시는 또 평화나무의 역할이 그래서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또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교회 내에서는 불법적인 어떤 선거운동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근절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가 그 사회가 길을 잃을 때 그 네. 종교가 할 일이 있긴 하죠. 근데 네. 이렇게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또 본인은 나중에 어떤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네, 이런 네. 구조 고리는 네. 불이한 겁니다. 부당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이걸 맞습니다. 반드시 네.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양식 있는 또 그 철학이 있는 그 종교인들과 종교계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조미든 목사님 이른 아침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 미디어 대표이신 조미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